네, 1시 43분 막 지났습니다. 앞서 방금 뉴스에서 손지은 기자와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삼성 일가가 이건희 고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상속 납부 기한은 이틀 뒤라고 하는데 상속 내용 또 이후에 삼성의 지배구도 이 개편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죠.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이제 뭐 발표문만 나온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유족 측은 이건희 회장의 유업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이게 유족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니까. 그렇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네. 평소 강조해왔던 유업 공정 공영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예. 이 회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이번 이제 사회 공헌이다, 기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 공헌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재 1조 원을 출연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어린이 이 소아암과 희귀 질환 진료에 쓰이도록 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병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7천억 원을 일단 그 1조 원 가운데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필요성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첨단 의료 시설을 갖춘 15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 병원인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에 5천억 원을 기부를 하고 네. 나머지 2천억 원은 이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립감염병 연구소 건축과 설비 구축,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 측의 설명에 따르면 기부금은 그러니까 7천억 원이 되겠죠. 이 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을 하고 관련 기관들이 뭐 감염병 전문병원하고 연구소 건립, 뭐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을 맡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3천억 원은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회장이 평소 어린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건희 회장의 뜻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유족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향후 10년 동안 희귀질환 환아 5천여 명 등 총 17,000여 명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 역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네. 서울대와 외부 의료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펼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집중돼 있네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1조 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네. 사회적 현안이기도 한 문제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건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회 공헌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13년 전에 결정했다고 봐야 돼요. 13년 전? 예.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 당시에 차명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예. 고 이병철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 재산 주식이 있었는데 예. 그걸 이건희 회장으로 이름 전환하지 않고 명의를 전환하지 않고 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때 명의로.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회에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 이렇게 그동안은 그거 약속 안 지켰어요?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당시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왜 기부 약속 안 지킵니까?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사실 해왔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약속을 한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네. 유족이 약속을 지킨 셈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은 안 지킨 거네. 뭐, 예, 그렇죠. 뭐 그렇죠? 재산으로 보면 지킨 거라고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약속으로 유족들이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이행한 걸로 좀 예, 봐야 그렇죠.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미술품 있잖아요. 네. 그 저기 용인의 에버랜드 안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이제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증을 하겠다고 해야 되겠죠. 네.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고 또 사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게 이것도 역시 2007년입니다. 그 김영철 변호사 폭로 때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삼성 특검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이제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당시 김 변호사가 삼성가가 비자금으로 막대한 미술품을 사들여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듬해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미술품 도대체 어디에 있지? 그러면서 찾으러 나섰거든요. 나섰는데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창고에 다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드러난 겁니다. 네. 뭐 그 샤갈, 뭐 피카소, 세잔 세계적인 거장 미술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박수근, 이중섭, 뭐 퇴계 유황, 율곡 이희, 겸재 정선 뭐 이런 국법국 고수아들이 막 당시에 나와서 이 다 어디서 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근데 특검은 미술품 구입 대금의 출처가 차명 관리하고 있던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현대 미술품 151점만 당시에 압수하고 복인 조치하는데 그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미술품이나 고소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지금 이건희 회장 사후에 상속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미술품이 감정가로 한 2, 3조 원 정도. 네. 시가로는 10조 원이 넘거든요. 감정가로 2, 3조인데 시가로는 10조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보통 이제 시가가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뭐 우리 옥션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걸 재산으로 본다 그러면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차라리 물납으로 하자니 현재 예. 물납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기증을 하는 게 상속세 부담을 더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겠다. 네. 물론 이제 기증을 하는 뜻 자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기증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미술품 11,000여 점. 1,000여 건, 23,000여 점. 같은 화가의 작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그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는데요. 뭐 굳이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고 이 국보 14건, 보물 46건, 그리고 고미술품 21,600여 점. 이걸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고요. 국보가 14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정문화재가 60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건 뭐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김한규 화가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등에서 근대 미술품이 1,600여 점. 그리고 모네, 살바도르 달리, 샤갈, 피카소 등등에서 서양 미술 작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미술관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네.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미술 작품 가운데 작가의 연고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연고지에 또 미술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광주 시립미술관, 전남 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그리고 또 별도로 화가 개인의 미술관도 있잖아요. 이중섭 미술관 뭐 이런 곳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목이 어마어마해요. 미래를 위한 시대적 의무, 베일 벗은 이건희 컬렉션, 대한민국의 국부가 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건 이제 기증으로 하기로 된 거고. 네. 그럼 이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는 이제 현물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복잡한 게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삼성 측이 밝힌 상속세 규모가 이거 네. 다 빼고 네. 12조 원 가량이 돼요. 네. 원래 한 30조 정도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이 기증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사회 지불을 통해서. 근데 11조 원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이렇게 해서 계열사 지분이고요. 네. 나머지 1조 원이 부동산 등 이제 나머지 현물 자산일 거예요. 근데 주식에는 삼성전자 지분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네.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이게 좀 합치면 시가로 한 24조 원 규모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지배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분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이게 되게 핵심일 것 같고.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네. 뭐 그 가장 큰 기업이니까 그것만 그러니까요. 가지면 될 것 같지만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그게 상명하고 이제 물산하고 복잡한 다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뇌물사건과 연결되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합병해서 만든 통합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순환 출자하듯이 고리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은 1%가 채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으면 확실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상속 비율이에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유서에다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만약에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인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만 생각한다면 주식을 다 이재용 부회장에다 가져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네. 24조 원이니까 시가로. 그러니까 유족들이 주식 지분별로 일단 상속을 받는 형식으로 가면서 상속세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인별로 어느 정도 상속을 받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유족들은 개인별 지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 측 관계자는 아직 지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서 의식불명 상태로 되는 게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대한민국의 모든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다 붙어가지고 유산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다 고민 안 했겠어요? 당연히 삼성 측은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고민도 했을 네. 거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삼성그룹을 어떻게 가져나가고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네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아마 상속세를 중심에 놓고 사고했을 것 같아요. 그 일부 언론들에서 보면은 이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너무 높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를 많이 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우리 정부의 총 상속세 세입액의 3-4배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단일한 사안으로 상속세 전체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경영계에서 볼멘 소리를 내는데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은 기업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해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네네.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고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2018년 과세 대상사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피상속인의 2.2%에 불과했어요. 네. 상속 재산가액 대비 결정세액 그러니까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5.4%에 불과해요. 상속세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예. 실효세율이라는 게 실제 내는 돈이거든요. 5.4%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증여세를 따져도 총 증여 건수 중 42.6%가 과세 대상이 되고요. 실효세율은 8.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거 아까운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국가 전체적으로 상속세 문제를 논의하면 네. 오히려 역으로 상속세 부담을 더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